Nordicus. 안녕하십니까, 루크입니다. 오늘은 교육 이야기인데 스웨덴의 그 교육 방식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학예 발표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미국의 교육 환경, 북유럽의 교육 환경 대부분 잘 아시죠? 대학이었습니다만 교육을 받을 때는 한국 대학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에 초반에는 적응을 잘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술만 안 마시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다리를 올린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심지어 그 맨 뒤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남녀 커플도 있었고요. 제가 구시대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자유스럽다, 지나칠 정도로 자유스럽다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가면 한술 더 하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양치기 개와 양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치기 개가 양들을 이제 쭉 이렇게 몰고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진 않습니다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하면서 어느 한 지점으로다가 인도를 하는 거죠. 유럽의 교육, 특히 북유럽의 교육은 제가 볼 땐 등대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의 할 말만 할 뿐이죠. 마치 빗으로 등대가 이야기를 하듯이요. 배들은 자유롭게 항구를 드나듭니다. 왔다 갔다 하고. 길을 잃은 배들도 있고 저쪽에 멀리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 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한테 이렇게 와라 라고 무전이나 라디오로 알려질 뿐이지 직접 가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북유럽의 교육을 보면 일단 저는 눈물겹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영국의 여왕께서 교실을 방문했을 때 이 교실은 영국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앉는 의자에 여왕도 앉지 않는, 왜냐하면 그건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자기가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앉으셔라고 양보했던 것을 보고 권위와 또 선생님의 교육관 그런 것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북유럽에 대한 교육을 보면서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친구라고 그럴까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중에 가장 학력이나 경험이 높으신 분들은 유아원과 유치원입니다. 대부분 박사학위.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능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펀지같이 젖어갈 우리의 아이들한테 가장 표준화되고 그 문화에서 가장 바라는 습관을 교육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북유럽의 교실에서 포기한 아이는 사회에서도 포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수학교, 일반 학교로 나누지를 않고 일반 학교 내에 장애 학생이나 또 살짝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같이 교육시키도록 만들고 있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이 학생을 집에서부터 학교로다가 매일 데려오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가야 되고요. 또 그 학생을 휠체어나 다른 베드에 앉히기 위해서 크레인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계단이나 교실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학교의 천정에는 철로 같은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레일에는 그 기중기 같은 이런 장치가 매달려 있는데 그 장치가 휠체어를 잡거나 아니면 베드를 잡거나 해서 교실까지 인도를 하고 그 학생이 앉는 자리 옆까지 휠체어나 베드가 이동을 한 다음에 이 학생을 반드시 의자에 앉힙니다. 그대로 베드나 휠체어에 두진 않는 거죠. 다른 학생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 학생을 휠체어에 채워서 운동장에 나와서 놀고 또 다시 들어갈 때는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거에 대한 비용은 개인당 대충 잡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계산한 적이 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연봉자가
이 정도 벌면은 와, 이 정도 연봉자야 이런 말이 있죠. 그거보다 비쌉니다.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라는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북유럽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돈이 넘쳐나서, 또는 장애 학생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종교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 아닙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박애 정신의 이면에는 수학적인 잔인함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규 교실에서 교육을 못 받고 요즘 말하는 왕따로 사회에 나왔을 경우에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회 왕따라는 것은 범죄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 혹시 이 사람이 고능력자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입을 사회적 손실을 미리 교육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라는 수학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복지라는 측면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교육하면은 한국의 교실에서 가르쳐주는 정규 수업이나 아니면은 취미활동 정도를 생각합니다만, 북유럽에서는 예술활동, 한두 개의 악기, 한두 개의 예술 생활을 필수화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필수화한다는 것은 뭐 체육적으로 보면은 뭐 한두 개의 스포츠, 뭐 발레를 포함한 뭐 댄스라든지 그런 육체적인 운동이 들어가는 경우가 한두 개가 보통 들어가고, 음악적 미술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한두 개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그냥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큰딸은 그 당시에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은 다행스럽게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배운 상태였는데, 자기가 첼로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첼로를 갖다가 구해다 줬습니다. 그래서 첼로 선생님도 붙여주고, 그래서 첼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기 키보다 훨씬 더 큰 첼로를 들고서 다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일반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과 상관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육을 통해서 미래 사회인을 기르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중에 뭐 문학적인 시 낭송이라든지 뭐 댄스, 뭐 발레, 뭐 또 어떤 운동, 요가, 뭐 음악적, 미술적 그런 취미 활동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를 할 때는 정말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영화관, 좀 큰 영화관 정도 되는 그런 강당에 모여가지고서 그 전교생 발표를 하는데,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아주 큰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재미있는 것이 문화센터예요. 문화센터인데 그 문화센터에 교실들이 있어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그 교실에 가서 배우고, 그런 수업을 이제 1년 동안 반복을 한 겁니다. 그 학생들은. 근데 그 문화센터에서 첼로를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 스웨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사고방식은 아우 그렇게 필 출신의 오케스트라 출신의 분들이 가르쳐 주셨구나 했더니, 이분은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학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기부, 뭐 봉사나 기부라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뭐 세수하고 하는 것 같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다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1년 동안. 또 하나는 그 딸아이는 미술을 하진 않았는데, 그 미술반에 딸아이 친구가 미술을 배웠었는데, 미술반에 가르치는 분은 현업 교수셨는데 스톡홀름 대학의 미대 교수예요. 교수가 와서 일요일 뭐 또는 토요일 뭐 아니면 평일 저녁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놀랐더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그 안내해주던 그분이 굉장히 참 이런 봉사 정신은 참 부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뭘 그거 가지고 놀라냐, 저기 저 유리창 닦고 있는 할아버지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할아버지가 청소하시고 뭐 유리창을 닦고 계세요. 그래서 보여. 그랬더니 저분 전에 전직 시장님이셨어 이러는 거예요. 저희 살고 있는 도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와 기부와 또 나는 이렇게 해서 사회를 위해서 할 거야 라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자기 삶의 일부인 거죠. 의사로 산다는 것, 또 변호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북유럽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의 의사들, 또 변호사들, 법률가들, 또
뭐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보면 숭고한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수입을 알기 때문이고 그 수입을 가지고도 그렇게 일하기 때문이고 그 수입을 받으면서 평생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어느 나라에서 자기 안식년이 찾아올 때 몇 년간 봉사를 하는 것이 자기 평생을 바쳐온 일에 대한 마침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삶을, 직업관을 있게 해준 북유럽의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이전에 삶이 무엇인가, 부모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친구는 누구신가, 자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시기는 4세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유치원이 중요한 것이고 유치원 이전에 일어나는 유아원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존경받을 인품과 경험과 경력과 학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 우리가 한국에서는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일이지만 사실 누구나 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의 직업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직업관이 상당히 한국 문화와는 다릅니다. Nordicus. 이런 그 취미생활 또 1인 뭐 1, 2 악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재능 수업은 학교 다닐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들에 대한 얘기가 무보수이거나 점심 식사 같은 아주 낮은 기초 보수만을 받는 자원봉사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썼네요. 현업 선생님, 현직 화가, 교수님들,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저는 학예회가 수준이 높았다, 수준이 낮았다.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았다. 영어 교육을 얼마나 받고 수학을 얼마나 잘하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일단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육에서 인간을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인간한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약간의 지식을 주입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 교육이 느려 보이고 늦고 비효율적이고 한 것 같습니다만 대학을 넘어서면서부터의 그 성취도는 말할 수 없게 높죠. 노벨상의 뭐 모든 국가의 성취를 노벨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노벨상의 숫자만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고 참 이런 면은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면에 대한 교육을 무엇보다 강조한다는 면은 참 굉장히 부러워하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북유럽의 살짝 미국의 얘기를 섞어서 북유럽의 교육 방식 그리고 스웨덴 초등학교의 학예 발표회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